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19강, 바로 38번 프린트에서 공부한 1920년대 국내민족운동 두 번째 그 내용에 관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이 문제 프린트는 39페이지에 있고요. 저랑 이번 시간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4번, 6번, 8번, 11번 이렇게 4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럼 가민족운동이 뭔지부터 파악해야겠죠. 자료를 분석해서 가민족운동이 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봅시다. 1929년 10월 나주역에서 일본 중학생이 광주 여자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을 희롱했다. 일본인이 조선 학생 여학생을 희롱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이 충돌했다. 이 사건은 결정적인, 이거 얘들아, 이 백그라운드도 여러분 제가 해드린 얘기 있죠? 박기옥, 후쿠다, 박준채, 이 3명의 이야기 기억나죠, 여러분들? 우리의 순정만화 주인공 박기옥 양이 기차에 있을 때 후쿠다가 이 박기옥 양의 댕기머리를 막 잡아당기고 하지마 이랬을 때 우리 얼짱 남주인공 박준채가 쉽게 이래가지고 뿡 이래가지고 툭 했던 그 스토리 기억나죠, 여러분들? 근데 이걸 얘들아, 이 스토리를 가지고 기억을 해도 되고요. 더 결정적인 힌트.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었다. 이게 뭐죠? 네,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었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학생들이 일본과 싸우자라고 독립운동을 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 시작은 광주였지만 전국으로 퍼졌고요. 3.1운동 이후에 가장 규모가 컸던 건 이거야.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야. 60만 수 운동 아니에요. 광주 지역 학생들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후 그들의 주장, 식민지 교육 철폐,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 즉 이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거를 골라라 라고 하는 거야. 박기옥이랑 후쿠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자, 1번 이만손이 영란만인소를 넣었다. 이거 언제예요? 기억하시나요? 1880년대에 있었던 그 위정적 서파들의 무슨 운동? 개화 반대 운동이었죠, 여러분들. 개화 반대 운동.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좌절됐다. 이게 뭐 한두 개는 아닌데, 이거 여기서 이제 나올 만한 거네. 국채보상운동을 말합니다. 국채보상운동. 통감부는 일제강점기 전이에요. 을사늑약 이후에 일본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외교권을 대신 휘두르는 기구였잖아. 그치? 한일합방 이후에는, 한일병탄 이후엔 누구? 조선총독부였죠.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다. 이거 뭐였죠, 여러분들? 제너럴 셔머노. 미국 장사하는 배 제너럴 셔머노를 깔아앉혀서 일어난 사건은 신미양요였죠. 기억하시나요?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노,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척합의 건설. 시간의 순서, 원인, 결과 다르다고 엄청 강조했었는데 기억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을 믿어요. 4번 헌병경찰제. 여기 헌병경찰제가 언제 나왔던 제도야? 그래, 1910년대 무단통치 때야. 지금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몇 년대 일이야?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에 있었던 일이잖아. 시기가 달라요. 아닙니다. 이것도 5번. 그치,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그 자체로 나오기도 해요. 이 의의를 가지고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였다. 근데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뭐랑 엮어서 잘 나오냐? 신간회가 1920년대에 비타협적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하나가 된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인 이 최대 조직 신간회가 도와주었다. 진강조사단을 파견했다. 이게 엄청 잘 나와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정답은 5번입니다. (6번) 문제. 다음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이 민족운동이 뭔지 알아야겠네요. 봅시다. 역사, 신문. 처음부터 시기가 나와. 20년대. 다시 울린 대한독립 만세 한서. 두 번째 만세운동이라는 거겠네요. 또 힌트가 나와. 사실 여기까지 몰라도 돼. 여기까지 모를 수 있어. 이것부터 알아야 돼. 마지막 황제 순종의 인산일. 인산일은 장례식이야.
순종의 인반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학생들은 이때를 계기로 일제의 감시를 뿌리고 만세 시위를 벌였다. 자, 이게 뭐죠? 네, 이거 60만세 운동이죠, 여러분들. 이거 뭐랑 비교해야 돼? 3.1운동이랑 비교해야 돼. 3.1운동은 누구의 죽음? 고종의 죽음.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죽음. 3.1운동은 누가 주도했어요? 학생과 민족주의. 60만세 운동은 1920년대 사건이다 보니까 학생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담하여 사회주의도 함께 했죠. 3.1운동은 전국으로 퍼졌지만 60만세 운동은 전국으로 퍼지지 않았고, 이 60만세 운동의 의미는 뭐야? 이 사건이 뭐예요? 누가 힘을 합친 첫 번째 사건이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힘을 합친 사건이었고, 이걸 계기로 해서 민족유일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뭐가 나와? 신간회가 나왔던 거잖아. 기억하죠? 봅시다. 신민회의 지원을 받았다. 여러분, 신민회는 1907년 우리 그 구한말에 나왔던 조직이야. 비밀결사였고 항일의병 운동과 애국개몽운동을 함께했던 그런 독립운동단체였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기가 완전 달라. 그렇지, 이거죠. 이게 60만세 운동의 의의죠. 이 60만세 운동 때 힘을 합쳐본 사회주의랑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우리 이렇게 단발적으로 힘을 합치지 말고 완전히 하나가 되자라는 그 얘기가 나오게 된, 민족유일당 운동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게 60만세 운동의 정말 중요한 계기였지. 정답은 2번. 대한민일 신부 후원으로 전개됐다. 이거는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그 1907년 구한말에 있었던, 대한제국 말기에 있었던, 광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진 게 뭐야? 이게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죠. 방금 배웠던 선교사 스코필드의 전세계에 알려졌다. 이건 뭐냐면 3.1운동입니다. 3.1운동. 스코필드가 이게 어떤 거냐면 3.1운동 때 제암리학살 사건이라고 했어요. 제암리학살 사건. 그게 뭐냐면은 만세운동이 이제 시골 농촌 지역까지 퍼진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암리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 교회에 모여라. 중요한 전달 사항을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이 순진하게 교회로 모인 거예요. 뭐 중요한 거 있다 그러네? 교회로 모이니까 그 교회를 밖에서 이제 완전 봉쇄시킨 거야. 못질을 막 해가지고 나가서 못질을 해서 사람들이 안에서 못 나오게 교회 안에 가두고 교회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가요, 여러분들? 교회에 사람을 넣어놓고 교회 문을 다 막아버린 다음에 불태워 죽인 거야.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졌냐? 마침 근처에 있던 선교사 스코필드가 이 사실을 알고서 그 사건을 몰래 취재해서 전 세계에 알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일본이 잔인부도하게 3.1운동을 진압했는가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3.1운동이야, 스코필드.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단체가 뭔지 알아야겠죠? 이 단체는 결정적인 힌트,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그러니까 말했죠. 60만세 운동으로 힘을 합쳐본 비타협적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어떤 얘기가 나와? 우리 완전히 하나가 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민족유일당 운동이 시작이 되고, 먼저 누가 러브콜을 보내? 사회주의가 우리 하나가 되어보지 않을래? 라고 사회주의가 민족주의에게 건넨 러브콜이 정우의 선언이었죠. 이걸 계기로 만들어진 게 바로 뭐야? 신간회였죠. 방금 내가 신민회라고 잘못 말할 뻔했어. 아닙니다. 구분해야 돼요. 신간회입니다. 신간회는 뭐야? 기회주의를 부인한다. 기회주의가 뭘 말하는 거야? 그래, 신간회는 누가 하나가 된 거야? 사회주의랑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하나가 된 거죠. 그들은 절대 누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과 타협해서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독립을 하자 그랬던 타협적 민족주의랑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였죠.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규명 조사단을 파견했다. 그래서 이 문제 결국 뭐야? 그래, 이 문제는 신간회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거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봅시다. 정부랑 전주화약을 체결했다. 이거 뭐예요? 그래, 이거 동학농민운동대잖아. 재중원을 운영했다. 이건 여러분들 선교사 알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 구한말 그 조선 말기고요. 이거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순종의 인반일의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한 건 뭐예요? 이거 60만세 운동이죠. 이건 신간회 전이잖아. 신간회가 성립된 계기가 된 거였지. 근대 학문을 교육하기 위해 원산학사를 설립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봐봐. 이 자료가 나타내는 단체에 대한 설명이야. 신간회는 원산학사 만든 적이 없어요. 이거 한참 전, 이거 고종 때 이야기야. 정답은 5번이죠. 비타협적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협동화에 창립했다. 이게 신간의 민족유일당운동 신간의 내용이었죠. 비타협정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하나가 되었다. 자, 11번. 다음 상황을 배경으로 결성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광수, 최린들이 뭘 주장했대? 자치론. 맞죠? 타협적 민족주의, 자치론, 기회주의 다 같은 말이야. 타협적 민족주의, 자치론, 기회주의 다 같은 말. 얘들의 주장은 뭐야?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나 하자. 그러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던 일본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독립을 포기하지 않던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이들을 비판하면서 이건 개소리야! 이러면서 사회주의랑 힘을 합쳤다. 사회주의가 정오회, 그 정오회 선언 있죠? 얘네들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의 재규를 내용으로 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거 뭡니까? 그래요. 일본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힘을 합친다는 내용이죠. 이게 민족유일당운동. 이걸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게 무슨 단체입니까? 민족유일당운동의 결과물 신간회였죠. 신간회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거를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거 네임펜이 거의 다 떨어져 가네요. 없는데. 큰일 났네. 자, 1번.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2번.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이거 뭐죠? 이거 나중에 공부할 건데 이거는 한인 애국단의 활동으로 국민당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거든. 이것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이야. 연통제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다. 이것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연통제랑 교통국. 비밀 연락 수단이었죠. 여러분들. 여러분 펜이 생겼어요. 자, 4번. 훈종의 인산일에 대규모 만세시를 계획했다. 이거는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60만세 운동이었죠. 그 다음에 5번.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 이게 신간의 대표적인 활동이었지. 내가 꼭 기억하라고 했죠. 신간의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1920년대에 있었던 두 번째 국내 민족운동 60만세 운동 신간의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해 공부했어. 기억해야 돼요.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랑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연대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60만세 운동은 뭐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최종 결과물인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신간회의 연결성 속에서 60만세 운동을 기억해야 되기도 하고 또 60만세 운동은 3.1운동과도 비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간회는 뭘 지원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 신간회 또 신민회랑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60만세 운동과 3.1운동 비교, 신간회와 신민회의 비교, 그리고 각각의 사건들의 관계, 원인과 결과 이런 인과관계 이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